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길라잡이 박노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입찰 실수 주요 유형과 입찰표 유무효 처리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입찰장에 가실 때 입찰표를 이제 작성하시는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유의하셔야 할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할 내용들인데 실수하는 것들이 빈번히 있습니다. 입찰장에서 입찰표를 잘못 적었을 때 무효 처리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입찰하지 않는 사건에 또 혹시 또 입찰하는 경우도 있고 또 대리로 왔는데 뭐 인감을 누락했거나 여러 가지 뭐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에서 입찰 하시면서 주요 실수하는 것들, 유의하셔야 될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법원에 도착을 하고요. 우리가 이제 금일 진행하는 사건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진행하지 않는 사건을 확인한 다음에 내가 입찰하고자 하는 물건이 하는가 안 하는가 확인합니다. 그리고 입찰 법정에 들어가셔서 자, 입찰표를 받아오죠. 입찰표는 그 기일 입찰표하고 입찰 봉투, 그 다음에 보증금 봉투 3개, 이게 한 세트죠. 자, 그리고 이제 공동 입찰을 할 경우에는 공동 입찰 신고서가 하나 따로 있는데 보통 개인이 단독 입찰하는 경우를 가정해서 자, 여기는 길 입찰표 한 장 앞면과 뒷면이 있고요. 자, 그리고 입찰 봉투 대봉투죠. 요건 황색 봉투 앞면과 뒷면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보증금을 넣는 보증금 봉투. 자, 그래서 앞면과 뒷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길 입찰표와 자, 그다음에 입찰 봉투 대봉투와 보증금 봉투. 요게 3개의 한 세트죠. 요걸 받아서 오시죠. 자, 받아가지고 이제 입찰표를 작성하는 거죠. 입찰표를 작성하는데 지난 시간에는 길 입찰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작성하는 방법은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 않고요. 오늘은 입찰하실 때 실수하는 유형들이 있는데 주위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리고 그러한 그 실수 유형들이 무효로가 처리가 되는데 그 무효되는 사례와 그 근거 규정은 무엇인가, 요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입찰 실수 주요 유형, 입찰장에서 주요 실수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입찰표 작성에 있어서 우리가 좀 실수를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입찰표를 볼까요? 입찰표. 여기가 입찰 가격 적는 란, 여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다른 것들은 사실 그렇게 조금 실수하셔도 관용은 베풉니다. 그러나 입찰 가격의 실수는 관용이 없어요. 실수하시면 안 돼요. 많이 실수했다면 다시 쓰시는 거죠. 예. 자, 여기에 대해서 유의를 하셔야 되는데, 자 보세요. 입찰표 작성, 입찰 가격란에서 자, 입찰 가격란에 입찰 금액을 밀려 쓰거나 0을 더 붙인다. 자, 입찰 금액을 밀려 쓰거나 0을 더 붙인다. 자, 1억을 쓰려고 했는데 잘못 써서 공을 하나 더 붙인 거죠. 그럼 10억이 되는 거죠. 그럼 큰일 나는 거죠. 자, 이런 경우는 아주 가끔 있습니다. 유의하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입찰 가격과 보증금액란을 바꿔서 기재한다. 이 보증금액란을 적는 란에 입찰 가격을 적고 입찰 가격 적는 란에 보증금액을 적어버렸어요. 바꿔서 적는 거죠. 이런 경우죠. 자, 여기는 보증금액란 적는 란인데 여기다 입찰가를 적고 여기다 입찰 가격란에 보증금액이다. 자, 누가 이런 실수를 하는가라고 하는데 저 이런 실수하는 경우 봤습니다. 보통 이제 그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이 실수를 했는데 잘 긴장하고 그러면 그럴 수 있죠. 여러분들도 처음이시면 그러실 수 있어요. 유의하시고, 또 여기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금액을 이게 밀려 쓰는 거, 그건 정말 큰일 나니까 유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입찰 가격을 3번 정정 또는 수정하는 경우, 자, 입찰 가격을 썼는데 금액을 좀 다시 쓰고 싶어. 정정하거나 수정한다. 뭐 진하게 좀 흐려서 다시 좀 2번 진하게 써야겠다. 뭐 이런 경우 볼까요? 자, 입찰 가격을 쓰는데 여기다가 만약에 제가 1억 6천
6,300만 원을 쓰기로 했다 이거예요. 제가 입찰 가격을 입찰 가격을 6,300만 원을 썼는데 자 이렇게 쓰고 나니까 좀 남들이 많이 이 물건을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더 쓰고 싶어.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써요. 이렇게 좀 다시 팔자로 좀 흐린 것 같은데 좀 진하게 써볼까? 이렇게 진하게 이렇게 썼다. 그럼 뭐예요? 수정하고 덧칠한 거죠. 요건 표시나죠. 요거는 최고가로 낙찰되었어도 무효다. 무효 처리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다 이렇게 써요. 아무래도 좀 이왕이면 2,000 더 쓰자라고 해서 이렇게 써버립니다. 이렇게 덧칠하는 경우, 요 덧칠한 표가 나면 이것도 무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입찰 가격은 보신 대로 자 여기 보세요. 입찰 가격을 수정하는 경우는 안 된다. 그러면 네 번째, 입찰 가격을 연필로 쓰는 경우 이것도 무효 처리입니다. 무효. 연필로, 사랑은 연필로 쓰시라고 했지만은 입찰 가격은 수정할 수 없는 볼펜이나 사인펜 이런 걸 쓰셔야 돼요. 절대. 자, 그리고 입찰 가격을 한글로 쓴 경우 한글로 쓰셔도 무효고요. 아라비아 숫자로 쓰셔야 됩니다. 아라비아 숫자로. 자, 이 가격이 가장 중요합니다. 입찰 가격에 작성하는 거. 자, 그럼 이러한 기준은 뭐냐? 유무효 처리 기준은 뭐냐? 유무효 처리. 뭐건 이거는 무효 처리하고 이거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부동산 등에 대한 경매 절차 처리 지미라 해서 재민 2004-3 재판 예규 1631호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뒤에서 우리가 좀 잠깐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물건 번호를 미기재해서 무효 처리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의 사건에 매각 물건이 여러 개인 경우에 입찰 봉투에 물건 번호 기재하지 않았다. 자, 보세요. 하나의 사건에 물건 번호가 1번, 2번, 3번, 4번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해당하는 물건 번호를 꼭 기재하셔야 돼요. 그래서 안 적으시면 어느 물건에 입찰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무효 처리되는 겁니다. 자, 입찰 보증금 관련해서 입찰 보증금 관련해서는 이런 경우가 많아요. 보증금이 부족한 경우, 적게 넣는 경우죠. 자, 어떤 경우가 적게 넣냐? 보통 입찰 최저 금액에 최저가의 10%를 넣는데 최저 금액에 입찰가의 10% 아닙니다. 입찰하고자 하는 10%가 아니고 최저 경매 금액의 10%를 보증금으로 준비하는데 재경매의 경우, 재매각 사건, 잔금을 못 내서 다시 경매에 붙여지는 걸 이제 재경매라고 하고요. 그때 재경매, 재매각 사건의 경우 입찰 보증금은 20% 또는 30%를 내게 보통 그 법원 규정에 이렇게 해놓습니다. 매각물건 명세서에 이렇게 보증금을 20-30% 걸어라라고 기재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간과하고 깜빡하고 제대로 모르고 10%만 넣고 봤더니 나중에 20% 30%였더라. 그럼 이어돼요. 입찰 보증이 부족하니까 무효입니다. 근데 만약에 자 반대로 입찰 보증금이 많은 경우는 어떨까요? 많은 경우는 유효예요. 유효. 많은 경우는 최저가의 10%인데 만약에 최저가가 8천만 원이었다. 그럼 입찰 보증금 얼마예요? 여기에 10%는 800만 원이죠. 800만 원을 준비해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900만 원을 넣었다 라고 할 경우에는 최고가로 됐으면 유효입니다. 그러면 900만 원에서 최저 입찰 보증금 800만 원 뺀 100만 원은 돌려줍니다. 돌려줘요. 그래서 입찰 보증금 관련해서는 보증금이 부족한 경우 이런 경우에 무효 처리된다. 또 입찰 서류 관련해서 있어요. 본인이 입찰할 때는 본인 신분증과 도장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대리인으로 입찰할 때는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를 해야 되고요. 위임장을 첨부해서 이 임장에 본인의 인감도장이 날인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자 여기에 대리인 입찰 시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면 이임장은 있는데 인감증명서 첨부되어 있지 않았다. 무효죠. 그리고 이임장과 인감증명서 첨부되어 있는데 그 이임장의 도장하고 인감증명서 도장이 틀리더라. 인감도장이 아닌 거죠.
그런 경우엔 무효 처리입니다. 무효 처리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경우가 아주 간혹 있어요. 본인이 인감증명서에 인감인 줄 알고 인감을 갖고 왔는데 인감 도장이 아닌 경우가 있고요. 도장은 찍었는데 인감증명서를 안 갖고 온 경우가 있어요. 제 실제 사례로 한 5년 전인가요? 제가 2등을 했습니다. 2등 낙찰가를 입찰을 했는데 2등을 했어요. 2등이라는 건 최고가가 이제 5억 500을 썼고 제가 5억 300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최고가로 쓴 사람 1등 한 사람이 인감증명서 첨부가 안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제가 최고가로 낙찰된 거죠. 아주 타인의 불행이 저한테는 어떻게 또 뭐 행운이 된 그런 사례였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본인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했어요? 정말 속상하죠. 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감증명서 꼭 확인하시고 이거 첨부하시는 거, 그리고 위임장에 꼭 인감도장을 날인해야 된다 거예요. 그리고 자, 입찰 시간이 경과해서 입찰표를 봉투를 제출했다. 이건 안 돼요. 보통 법원마다 시간이 있습니다. 입찰 마감 시간은 언제까지입니다 라고 정해져 있는데 마감 시간 따르릉 종이 울립니다. 이때 제출했다면 이거는 받아주진 않습니다. 무효예요. 무효입니다. 만약에 받아준다. 그러면 집행관 재량으로 받아줄 수는 있어요. 집행관 재량으로 받아줄 수 있어요. 그래서 개찰했어요. 근데 뭐 이제 최고가 낙찰이 됐어요. 그런데 누군가 그거에 대해서 입찰 시간 종료 후에 제출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무효다. 뭐 이렇게 이의를 제기했다라고 하면 무효 처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실제로 입찰 마감 시간 후에 종이 울렸는데 어느 법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진 않겠어요. 괜히 또 집행관 그 분을 욕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마감이 종이 쳤는데 잠시만요 하고 누가 냈습니다. 그 냈는데 뭐 어떤 사건 입찰하는지 모르죠. 한꺼번에 막 넣으니까. 근데 누군가가 그런 거예요. 이거 받아주면 어떡합니까? 저거 안 되는데 막 열을 내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보니까 자기 사건을 입찰한 줄 알았지. 근데 모르는 거지. 그런데 이제 결국은 그분이 이제 받아줬는데 낙찰 됐냐 안 되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분은 입찰을 했지만 낙찰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어떤 그 문제는 없었는데 만약에 그분이 최고가로 마감 후에 제출한 사람이 최고가 낙찰이 되었다면 이건 그 무효 처리가 될 수 있는 사안이 된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미진행 사건 관련해서 요거 가끔씩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법원에 가면 내가 입찰하고자 하는 사건이 진행하냐 안 하냐 확인하라 그랬죠. 그래서 법원 입찰법정 입구에 보면 금일 진행하는 사건과 금일 진행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그러면 뭐 길 변경, 취하 이렇게 정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 사건이 진행하는 사건이면 입찰해야 되는데 진행이 안 하면 입찰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거를 모르고 입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건 어떻게 입찰하면 뭐 그냥 보증금 봉투채로 돌려주고 이제 집에 가는 거죠. 네. 또 이런 사건도 한번 제가 경험이 있었는데 아주 꽤 오래된 시기였죠. 꽤 오래됐는데 한 8년 전인가요? 법원은 얘기해도 되겠네요. 안산법원 입찰을 갔는데 요거 이제 당연히 진행하겠지 하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입찰을 법원을 갔어요. 입찰을 냈는데 제일 먼저 부르더라고요. 야, 이거 내가 낙찰됐나 보다 했더니 금일 진행하지 않은 사건이 입찰하셨습니다 하면서 보증금 봉투를 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미리 확인하고 왔으면 되는데 괜히 고생했네. 그런 사안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입찰 실수 주요 유형 이런 사례들에서 좀 알아봤고요. 그러면 이러한 유무효 처리 기준에 대해서는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유효고 무효 처리하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부동산 등에 대한 경매절 처리 지침 재판 예규 1631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일 입찰표의 유무효 처리 기준. 자, 흠결사항. 그래서 입찰 기일을 적지 아니하거나 잘못 적었다. 매각
기일 입찰표에 입찰 기일을 안 적었어요. 오늘날. 그러면 어떨까요? 무효일까요? 유효일까요? 입찰 봉투에 만약에 입찰 기일을 적어서 이것이 특정할 수 있다면 개찰을 포함시키고요. 입찰 봉투도 안 적었다 그러면 무효 처리입니다. 사건 번호를 적지 않았다. 기일 입찰표에 사건 번호를 적지 않았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입찰 봉투에 특정할 수 있으면 개찰을 포함시키고요. 봉투에 특정이 안 됐다라면 무효 처리입니다. 자, 요거 매각 물건이 여러 개인데 물건 번호 적지 않았다. 이런 경우 많아요. 많다기보다도 가끔 있어요. 하나의 사건에 물건 번호가 여러 개인 거 있죠. 이런 경우에 내가 물건 번호를 필히 적어야 되는데 적지 않고 입찰하면 당연히 무효입니다. 그러나 어느 하나에 기일 입찰표는 적지 않았지만 어떤 이제 그 입찰 봉투에 적어서 특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 개찰을 포함한다라는 예외가 있습니다. 자, 입찰자 본인 대리인의 이름을 적지 않았다. 입찰표에 본인 이름을 적지 않았다. 개찰에서 제외한다. 자, 그다음에 입찰자 본인과 대리인의 주소 이름이 적혀 있지만 위임장이 붙어 있지 않다. 위임장이 없는 경우 이건 당연히 개찰에서 제외합니다. 자, 입찰자 본인의 주소 이름이 적혀 있고 위임장이 붙어 있지만 자, 대리인의 주소 이름이 적혀 있지 않다. 누굴 위임한 거야? 이것도 개찰에서 제외한다. 자, 위임장이 붙어 있고 대리인의 주소 이름이 적혀 있으나 입찰자 본인 주소 이름이 적혀 있지 아니한다. 이런 경우 개찰에서 제외한다. 자, 요거 재밌어요. 한 사건에서 동일인이 입찰자 본인인 동시에 다른 사람의 대리인이거나 동일인이 2인 이상의 대리인을 겸하는 경우. 자, 한 사건에서 두 개 입찰하는 거예요. 내가 요 물건을 갖다가 내가 하나는 1억을 쓰고 하나는 9,800만 원을 쓰고 이게 두 개 입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왜 그래요? 결국 채굴가만 낙찰이 되는데요. 자, 그럼 어떻게 해요? 불문하고요. 동시에 입찰한 사람은 한 사건에 두 개 입찰한 사람은 무효 처리합니다. 또 본인이 입찰하고 하나는 대리인으로 입찰했어요. 대리인 자격으로. 하나는 내가 내 이름으로 입찰했고 다른 한 사람은 대리인으로 뭐 친구 예를 들어서 친구 이름으로 하고 내가 대리인으로 했다. 그런 경우도 무효 처리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모두 대리 자격으로 한 사람 내가 친구 A라는 친구 대리로 내가 이 같은 사건 입찰하고 또 B 친구 대리로 입찰을 했어요. 이 사건. 그럼 하나의 사건에서 무효 처리합니다. 자, 이건 뭐야? 입찰가가 공정하지 않겠죠. 공정하지 않습니다. 야, 그래서 이거는 개찰에서 제외한다. 무효 처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입찰자 본인 또는 대리인의 주소나 이름이 위임장 기재와 다르다. 그런 경우에 이름이 자, 입찰자 본인 대리인의 주소 이름이 위임장 기재와 다르다. 그런 경우엔 이름이 다른 경우에는 개찰에서 제외한다. 다만 이름이 같고 주소만 다른 경우에는 개찰에 포함시킨다. 자, 다음. 입찰자가 법인인 경우에 대표자의 이름을 적지 아니했다. 날인만 있는 경우도 포함. 자, 입찰자가 법인인데 대표자의 이름을 적지 않았다. 개찰에서 제외한다. 다만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로 그 자리에서 자격을 확인할 수 있거나 고무인 인장 등이 선명하게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경우는 개찰에 포함시킨다. 자, 별로 중요하진 않고요. 입찰자 본인 대리인 이름 다음에 날인이 없는 경우. 자, 입찰자 본인 또는 대리인의 이름을 썼어요. 거기다 날인을 안 했어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해요? 개찰에 포함시킨다. 이거는 뭐냐? 기일 입찰표를 보세요. 자, 여기서 이런 경우에요. 자, 입찰자 본인 이름을 쓰고요. 본인 이름을 쓰고 본인 이름을 딱 쓰고 A 이렇게 쓰고 여기다 인을 이제 도장을 찍는 난이 있는데 이거 도장을 안 찍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무효 처리가 되지 않고 안 찍었어도 유효다. 개찰에서 포함한다. 유효다. 자, 유효다. 요 대리인도 마찬가지. 대리인도 대리인의 이름을 쓰고 여기에다가 이제 도장을 찍는 난이 있는데 도장 안 찍었다. 그래도 유효다. 그러나 꼭 도장을 찍어야 될 거는 요 본인 위임장에 대리인일 경우에 위임장에 여기는 반드시 인감도장을 찍어야 된다. 인감도장. 그리고 인감증명서 첨부해야 된다. 자,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입찰자 본인 대리인의 이름 다음에 날인이 없는 경우 자 계좌를 포함시킨다. 그러면 12번 입찰 가격의 기재를 정정했다. 말씀드렸죠. 이게 수정하고 정정하고 이거 안 돼요. 정정 날인 뭐 이게 찍찍 금액을 쓰고 찍찍 끄고 여기다 도장을 찍었다. 도장을 금액을 안 됩니다. 이건 다시 써야 돼요. 입찰 가격의 기재가 불분명하다. 만약에 5자인지 8자인지 불분명해. 글자가 7자인지 9자인지 0인지 6인지 이런 경우에다 아리까리하다라면 요거는 개찰에서 제외 무효 처리합니다. 자, 보증금액에 기재가 없거나 그 보증금액이 매수신청과 다른 경우 자 매수신청 봉투 보증서에 의해 정해진 매수신청 보증 이상의 보증재금이 확인되는 경우 개찰 포함시킨다. 보증금액이 적지 않은 경우엔 개찰 포함시킨다. 자, 요 마찬가지로 보증금액을 정정하고 정정인이 없는 경우 요것도 마찬가지로 보증금액 이상 들어오면 개찰 포함시킨다. 자, 16번 하나의 물건에 대하여 같은 사람이 여러 장의 입찰표 또는 입찰봉투를 제출한 경우 모두 무효 처리한다. 개찰을 제외한다. 보증이 제공 방법에 관하여 기재가 없거나 기일간 입찰표를 작성 제출한 경우 개찰에 포함시킨다. 자, 18번 요거 중요하죠. 위임장은 붙어 있으나 자 인감증명서가 붙어 있지 않다. 그리고 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의 인형이 틀리다. 개찰에서 제외한다. 이건 뭐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자 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자 입찰하실 때 주요 실수 하시는 것들 그다음에 그 유의해야 할 사항들 요거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또 유무효 처리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